안녕하세요. 인생의 여백입니다.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특히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을 뵙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의사로서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 환자분의 뼈와 관절 상태를 들여다보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엑스레이로는 찍히지 않는 그분의 삶의 태도까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건요. 걸음조차 떼기 힘든 상태인데도 표정이 온화하고 눈빛이 맑은 어르신이 계신 반면 관절 상태는 나이에 비해 아주 건강한 편인데도 세상 모든 불만과 화를 짊어지고 계신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늙습니다. 제 아무리 명의가 와도 인간의 노화를 완벽하게 막을 순 없죠. 뼈는 약해지고 근육은 줄어들고 여기저기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건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 현장에서 느낀 건 몸이 늙는 것과 마음이 낡아버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반드시 마음까지 병들고 비참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저는 품격 있게 늙어가시는 환자분들을 보며 매일 배웁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인물은 바로 그런 품격 있는 노년의 정점에 섰던 사람입니다. 아마 주식이나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영혼의 파트너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찰리 먼거입니다. 그는 재작년, 향년 9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아주 또렷한 정신과 통찰력을 유지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죠. 많은 분들이 찰리 먼거를 그저 돈 많은 억만장자 할아버지로만 알고 계십니다. 돈이 수조 원이나 있으니 당연히 여유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냈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제가 주목한 그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깊은 고통과 상실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30살 젊은 나이에 이혼을 겪었고 전 재산을 잃었으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9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심지어 노년에는 백내장 수술 실패로 한쪽 눈의 시력마저 잃고 안구를 적출해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중 하나만 겪어도 인생을 비관하거나 신세 한탄을 하며 무너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찰리 먼거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끔찍한 불행 앞에서도 자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참함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대신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유머를 잃지 않았으며 죽는 날까지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찰리 먼거야말로 인생의 험한 파도 속에서 마음의 뼈대를 곧게 세우는 법을 완벽하게 터득한 보기 드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그 모진 풍파를 견뎌내고 99세까지 지혜로운 현자로 살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투자의 기술이 아닌 찰리 먼거가 평생을 통해 증명해 보인 비참하게 늙지 않는 삶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뼈주사보다 더 강력한 여러분의 노년을 지탱해 줄 든든한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찰리 먼거의 삶을 지탱했던 강력한 처방전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처방전은 바로 거꾸로 생각하기입니다. 먼거는 입버릇처럼 뒤집어라
항상 뒤집어서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를 고민합니다. 서점에 가면 부자 되는 법, 성공하는 법 같은 책들이 베스트셀러 코너를 가득 채우고 있죠. 하지만 찰리 멍거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성공하는 법을 찾는 대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확실하게 망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그가 1986년 하버드 웨스트레이크 학교 졸업식에서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연설 제목부터가 아주 도발적입니다. 비참한 인생을 보장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희망에 부풀어 있는 학생들에게 덕담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는 어떻게 하면 인생이 구렁텅이로 빠지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확실하게 불행해지는 비법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이해할 수 없는 약물이나 술에 중독되어라. 둘째, 질투심을 느껴라. 셋째, 원한을 품어라. 넷째,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죽을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럼 그곳에 영원히 가지 않을 테니까. 이 말이 저에게는 참 뼈 때리는 조언으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진료실에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아픈 환자분이 오셔서 선생님, 허리에 좋은 운동 좀 알려주세요.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면 환자분, 좋은 걸 하는 것도 좋지만 제발 허리에 나쁜 걸 하지 마세요.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걸레질하고 소파에서 비스듬히 누워 TV 보고 무거운 물건을 허리 힘으로만 들어 올리는 그 나쁜 습관들만 피해도 허리 통증의 80%는 좋아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행복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 인생을 확실하게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오답들을 피하는 것이 훨씬 쉽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찰리 멍거가 특히 경계했던 인생의 나쁜 자세는 바로 질투와 원한이었습니다. 그는 7가지 죄악 중에서 질투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죄악들은 적어도 찰나의 쾌락이라도 주지만 질투는 아무런 즐거움도 없이 오로지 고통만 주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하고 세상이 나에게 불공정하다고 원망하는 마음. 이것은 마치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분노와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망가뜨리고 만성 통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멍거는 평생 이 감정의 찌꺼기들을 마음속에 쌓아두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미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을 만나면 그들을 바꾸려 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그저 내 인생에서 조용히 배제시키는 것, 그것이 그가 99세까지 맑은 정신을 유지한 비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나쁜 짓을 안 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끔찍한 불행이 닥쳐오곤 합니다. 여기서 찰리 멍거의 두 번째 처방전이 나옵니다. 바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멍거의 30대는 가혹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재산을 잃은 상태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테디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당시 의료 기술로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멍거는 매일 병원에 들러 죽어가는 아들을 안아주고 병원을 나서면 거리를 걸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들은 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엄청난 상실감 앞에서 그는 어떻게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자기 연민은 마약과 같다. 잠깐의 위로는 될지 몰라도 결국은 현실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그는 자식이 죽었다는 사실을 핑계로 인생을 포기하거나 알코올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친 듯이 일에 몰두하고 남은 자녀들을 부양하며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 노년이 되었을 때 또 한 번 시련이 찾아옵니다. 백내장 수술이 잘못되어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극심한 통증 때문에 안구를 적출해야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평생 책을 읽으며 살아온 지식인에게 한쪽 눈을 잃는다는 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수술한 의사를 고소하겠다.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냐 하며 분노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멍거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덤덤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아직 한쪽 눈이 남았잖아. 그걸로 책을 보면 돼. 정 안 되면 점자라도 배우면 되고. 그는 실제로 점자책을 주문해서 읽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묻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뼛속 깊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을 볼 때도 똑같은 걸 느낍니다. 사고로 다리를 다치거나 큰 수술을 받으신 분들 중 회복이 빠른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하필 나야? 그때 그 차만 안 탔어도 라는 후회와 자기 연민에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오늘은 무릎을 5도 더 굽혀볼까? 라며 현재에 집중합니다. 찰리 멍거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겪는 시련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아니, 실제로 공정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태도는 사태를 해결하는데 눈꼽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몸은 아프고 자식들은 내 마음 같지 않고 모아둔 돈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찰리 멍거의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연민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나쁜 자세입니다. 멍거가 아들을 잃고 눈을 잃고도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99세까지 농담을 던질 수 있었던 힘. 그것은 바로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고 나는 지금 여기서 앞으로 나아가겠다. 는 단단한 마음가짐, 즉 회복 탄력성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뼈보다 더 단단한 마음의 근육입니다. 불행을 피하고 자기 연민을 버렸다면 이제는 노년의 품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바로 어떻게 늙은 꼰대가 되지 않을 것인가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도 모르게 고집이 세지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찰리 멍거는 99세의 나이에도 젊은이들과 소통하며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용기, 즉 지적 정직함에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찰리 멍거가 즐겨 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막스 플랑크의 이야기입니다. 막스 플랑크가 독일 전역을 돌며 강연을 하던 시절, 그의 운전기사는 매일 똑같은 강연을 듣다 보니 그 내용을 전부 외워버렸습니다. 하루는 운전기사가 제안했습니다. 플랑크 교수님, 매번 똑같은 말을 하니 지겨우시죠? 이번 미넨 강연에서는 제가 교수님인 척하고 강연을 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제 운전기사 모자를 쓰고 뒤에 앉아 계시죠. 플랑크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운전기사는 강단에 올라가 아주 유창하게 강연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맨 앞줄에 있던 한 저명한 물리학자가 손을 들고 아주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순간 등에 식은땀이 흐를 법도 한데 운전기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미넨 같은 선진 도시에서 이렇게 수준 낮은 질문이 나올 줄은 몰랐군요. 그 정도 질문은 제 운전기사가 대답해 드릴 겁니다. 멍거는 이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지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막스 플랑크의 지식입니다. 정말로 이해하고 체득한 진짜 지식이죠. 다른 하나는 운전기사의 지식입니다. 그럴듯한 용어를 외워서 앵무새처럼 떠들지만 알맹이는 없는 가짜 지식입니다. 멍거는 평생 이 운전기사의 지식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투자를 할 때도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주나 벤처 기업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지금 이게 대박이다라고 떠들어도 나는 그 분야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인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요즘은 인터넷 정보가 넘치다 보니 환자분들이 먼저 내 병은 내가 안다라며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단편적인 지식, 옆집 누구에게 들은 민간요법을 마치 진리인 양 믿고 의사의 진단보다 더 신뢰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어르신들은 다릅니다. 그분들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의학은 모르니 전문가인 선생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멍거가 말한 능력 범위를 지키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는 척을 하고 싶은 유혹이 커집니다. 하지만 진짜 어른의 품격은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모르는 분야에서는 겸손하게 귀를 여는 데서 나옵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을 줄이고 나는 잘 모르니 자네가 알려주게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꼰대와 현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모르는 채로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찰리 멍거의 마지막 처방전, 지독한 배움이 등장합니다. 멍거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아니 다리가 달린 책이라고 불렸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회상할 때 책이 팔다리가 달려서 튀어나온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약속 장소에 갈 때도 항상 30분, 1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책을 꺼내 읽었죠. 그는 평생 내가 아는 현명한 사람 중에 항상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단 한 명도라고 단언했습니다. 그가 99세까지 치매 없이 그토록 명석한 두뇌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끊임없는 독서와 사색이었습니다. 우리 뇌는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근육과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다리 근육이 빠지는 근감소증이 오면 걷기가 힘들어지듯 뇌도 새로운 자극을 주지 않으면 생각의 근육이 말라버려서 고집불통이 되고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멍거는 벤자민 프랭클린부터 시작해 수많은 위인들의 전기를 읽으며 그들의 인생을 간접 경험했습니다. 그는 늙어서 은퇴한다는 개념을 믿지 않았습니다. 직업에서의 은퇴는 있을지 몰라도 배움에서의 은퇴는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건강한 노인분들의 공통점도 이와 같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무언가를 배우고 계십니다. 70세에 수영을 배우기 시작하고 80세에 스마트폰 영상 편집을 배우고 90세에 외국어를 공부하십니다. 이 나이에 배워서 뭐 해라고 말하는 순간 뇌의 노화는 급격히 빨라집니다. 멍거는 말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보다 조금 더 현명해져 있어야 한다. 거창한 공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신문을 읽고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고 손주들이 쓰는 유행어를 물어보는 것. 그 모든 호기심이 여러분의 뇌를 젊게 유지하는 영양제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찰리 멍거라는 거인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99년의 세월 동안 그가 남긴 것은 단순히 어마어마한 주식 계좌 잔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부러지지 않는 삶의 태도, 즉 멘탈의 뼈대였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행복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불행해지는 길을 피하십시오. 질투, 원한, 나쁜 습관 같은 인생의 독약들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훨씬 건강해집니다. 둘째, 어떤 시련이 닥쳐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왜 나만? 이라는 생각은 독입니다. 불을 털고 일어나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내딛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십시오. 셋째, 아는 척하지 말고 솔직해지십시오. 그리고 죽는 날까지 호기심을 잃지 말고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 뼈대를 세우는 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몸이 조금 아프고 불편하더라도 찰리 멍거처럼 유머를 잃지 않고 매일 조금씩 더 현명해지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그 어떤 청춘보다 더 빛나고 품격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찰리 멍거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지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100세 시대, 몸도 튼튼하고 마음도 튼튼한 진짜 어른으로 익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함께 생각하는 인생의 여백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드립니다.